해마다 여름이 되면 저희 가족은 경주의 봉길해수욕장으로 여행을 가곤 했습니다. 봉길해수욕장은 한적함이 느껴질 만큼 조용한 곳이라는 점이 좋아서 여름이 되면 자연스레 그곳으로 가곤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힘든 점이 있다면 당시에는 그곳이 작은 어촌 마을에 있다 보니 숙박시설이 많지 않아 매번 잘 곳을 구하느라 애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그 해에도 역시나 저녁이 되기 전까지 잘 곳을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한 무리 사람들이 지나가며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기 위쪽에 모텔 있잖아. 거기는 왜 사람들이 안 가지? 숙박비도 꽤 저렴하던데. 순간 솔깃해진 저희 가족은 반가운 마음으로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 모텔을 수소문해서 마침내 발견한 그린장 모텔이라고 적혀있는 모텔은 바다 건너편 산 중턱 정도에 자리 잡고 있었고 낡은 가로등 하나만 있어서 오후 6시 무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둑한 기분이 들 만큼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모텔은 3층 정도의 나지막한 건물이었고 검은색 승용차 한 대만 덩그렇게 현관 쪽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모텔 입구는 여느 모텔과 다르지 않게 자그마한 프런트가 있었는데 이상한 것은 그다지 늦은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인 부부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퇴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인 모텔도 아니고 자그마한 모텔에서 주인도 원래 퇴근을 하는 건가? 의아한 마음이 들어 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퇴근하시면 저희가 갑자기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땐 어떻게 하나요? 그러자 주인 부부가 하는 말도 참 이상했습니다. 손님, 걱정 마시고 필요한 물품이 있으시면 다 꺼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새벽에 밖이 좀 시끄러워도 도둑은 아니니까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오니까 그때 결제하시면 되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했지만 달리 잘 곳을 찾기도 힘들고 저렴한 숙박비에 주변이 조용한 산속의 모텔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 그냥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기이한 일은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2층 복도 중간에 있는 방에 머무르게 되었고 짐을 푼 뒤 간단한 먹을거리를 꺼내 가족끼리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던 그때 아이가 저기 건너편에도 우리 말고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창문을 바라보니 정말 아주머니 한 분이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있는 건 아니구나. 근데 이 건물 말고 다른 건물이 있었나? 잠깐 의문이 들었지만 저희는 다시 TV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심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을 때 좀 전에 보았던 그 아주머니께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슥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그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고 너무나 무심하게 그 아주머니는 저희 모두를 쓱 곁눈질하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2층 아니야? 근데 아까 그 아줌마 창문을 어떻게 지나갔어? 순간 너무 기가 막혀 모두 입을 다문 채 서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마도 바깥쪽으로 작은 베란다처럼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겠지. 섬뜩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에이 아무 일도 아닐 거야 라고 고개를 가로젓고는 이부자리를 깔고 아이들과 웃기는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창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던 와중 갑자기 누가 출입한 것도 아닌데 현관 센서 등이 깜빡 켜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놀라 뭐야 센서등이 고장났나? 라고 말하며 우습기도 하고 뭔가 무섭기도 했지만 오늘 무서운 분위기 잡힌다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센서등은 드나드는 사람이 없음에도 계속 켜졌다 꺼지고를 반복하며 저희를 괴롭혔고 욕실에서 샤워를 할 때는 건너편 방에 사람들이 많이 온 것처럼 캐리어 끄는 소리, 아이들 웃는 소리,
문 닫는 소리, 복도를 뛰어다니는 소리 등이 들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 거야라며 문을 열어보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너무나 조용한 복도에 비로소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자정 무렵이 되었을 때는 누군가 저희가 묵고 있는 방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누구냐고 소리치니까 가난한 여자 목소리로 조그맣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아이들도 잠들고 다른 가족들도 다들 잠들었지만 저는 도저히 잠들 수가 없어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꼬박 세워서 보냈습니다. 잠들려고 억지로 눈을 감으면 누군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조용하다가 문을 두드리고 복도를 누군가 뛰어다니고 다음날 아침 9시가 되어서 주인 부부가 출근한 것을 보고 다급하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어젯밤 혹시 저희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여기 많이 묵었나요? 순간 주인 부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희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라며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던 저희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을 대충 이야기했더니 잠시 묵묵하게 듣고 있던 주인 부부 중 남자분이 힘들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들도 모텔을 인수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고 처음에는 몰랐지만 기괴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도저히 밤에는 있을 수 없게 되어 출퇴근을 하게 되었으며 소문이 조금씩 퍼지다 보니 점점 고객들도 줄어들어 힘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도 억울한 마음에 주소문하여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원래는 모텔 건물 옆에 큰 식당이 있었고 처음에는 영업이 잘 되어 사람들도 많이 왕래하고 북적이는 곳이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큰 화재가 발생해서 식당 건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적지 않은 사상자가 발생해서 결국은 그 근방이 폐가가 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인지는 잘 모르지만 새로 인수하는 사람들이 채 1, 2년을 견디지 못하고 나가게 되었고 자신들도 지금은 두렵고 무서워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귀신이 나오는 모텔에서 소름 끼친 하룻밤을 보내고 무사히 살아서 나온 셈이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모텔을 빠져나오면서 근처를 찬찬히 살펴보니 모텔 옆에는 거의 타다만 부서진 폐가처럼 보이는 건물이 조금 남아있었고 모텔 건너편에는 식당에서 주로 사용되는 집기들이 엉망진창인 채로 수북이 쌓여져 있는 모습에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젯밤에 저희 가족이 보았던 빨래를 널던 모습은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묵었던 방은 2층이었는데 그 창가를 그 아주머니는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밤새 문을 두드린 그 여자는 또 누구였단 말인지 도저히 이해 못할 질문들만 잔뜩 되새기며 저희 가족들은 그곳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동안 친척들이 모이면 너무 이상한 체험을 한 그때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었고 이야기를 전해들은 친척 중 몇 명은 그곳에 가서 경험하고자 했지만 그 모텔은 이미 허물어지고 공사 중이었다며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